학생들이 연수에 감염된 제천에서 학교 내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물병을 마시고 마스크 벗고 사진을 찍는 등 방역 지침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이 오히려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유도 잘 모르는 도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에어로케이가 출범 5년 만에 청주 제주 간 첫 정기편을 띄웠습니다. 국제선 취항까지는 코로나19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수계기금 샌다 연속 보도 후 지자체들은 사후 관리 전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사업을 12명이 맡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축복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합창단에 다니던 제천의 중고등학생 4명이 그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는 확진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노래하고 또 먹던 물도 나눠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 지역 중고등학교 3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지역 합창단으로 음악 교습을 다니던 중고교생 4명이 먼저 확진된 데 이어 이들과 학교에서 접촉한 학생 2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합창단에 다닌 학생 4명은 먼저 확진된 20대 합창단원과 차를 함께 타고 제천과 원주를 오갔지만 추가된 2명은 합창단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 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갔다 온 친구도 N차 감염자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같은 반이거나 동아리 친구거나 그런 친구들이 감염된 사례예요. 역학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고 물병 하나로 물을 나누어 마시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물을 이렇게 나눠 마셨는가 봐요. 선생님들, 이 애들, 학생들을 인당 뭐 한 30명씩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합창단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 3개 학교를 중심으로 1,5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 12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도 제천시에서도 교육 당국에서도 수십 번 이상 강조드렸던 사항입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청주에서도 중학생 1명이 확진돼 해당 학교와 이 학생이 다닌 학원으로 역학조사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는 요즘 방역 피로감이 커진 학교에서 코로나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특별 방역 지원단을 청주시에 파견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김영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청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지난주에만 무려 63명. 감염자가 하루 11명까지 속출하면서 충청북도는 지난 13일 보건정책과장을 단장으로 5명의 특별 방역 지원단을 청주시에 파견했습니다. 청주시와 사전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럼 시랑 상의는 있었나요? 그 전에 파견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상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방적인 조치에 청주시 공무원들은 들끓었고 결국 공무원 노조는 반대 성명도 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방역 인력 지원도 시급하지만 충청북도가 감시하고 지시할 고위직들만 일방적으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5명 정도 지시할 사람만 내려오느냐, 그거는 여기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 방역 책임자들이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 충청북도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돕기 위해 방역지원단은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방역 전문가들로만 꾸려졌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집단 발병이 있었던 괴산과 제천에서도 사전 논의 과정 없이 방역 인력을 지원했는데 청주시 공무원들만 과민 대응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부지사나 시장한테 저희가 5명이 나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협의를 하고 나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걸 갖고 문제를 삼은 적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 위기 상황에 서로 힘을 모으자는 일이 이렇게 볼썽사나운 갈등으로 비화할 이유가 있냐며 지켜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같이 협력해서 이걸 어떻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기 바쁜 모습은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최선의 방법인지 이유를 알기도 쉽지 않은 공직 내부의 갈등 속에 안 그래도 힘겨운 도민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제천에서도 75세 이상 13,000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백신 접종센터에서는 사전 예약된 400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저희 MBC 충북은 환경부의 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의 실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강과 금강 등 상수원 관리지역 주변에 쓰이는 돈만 1,300억 원인데요. 환경부가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장과 다른 두 가구만 주민들 몰래 수계기금을 받아 수년간 공용 농기계를 독식하고 수혜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2년간 지원금이 지급돼 뒤늦게 적발되는가 하면 외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2년간 170여만 원이 지급되는 일까지. 주말에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장사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그게 실거주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거는 해소를 해라라고 해서. 드러난 사례들 모두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마을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또는 더 일찍 개선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 수혜자를 선정하고 집행하고 사후 관리까지 모두 지자체 몫이지만 배정된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옥천군의 경우 상수원 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의 83%에 달합니다. 주민지원 사업비가 연간 76억 원이 넘고 사업 수만 2천여 개입니다. 그러나 담당 인력은 12명이 전부. 인건비를 지원받아 1년간 채용한 1명을 제외하면 다들 다른 업무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 발굴이나 소통은 주로 마을 이장에게 맡겨지게 되고 꼼꼼한 실태 점검과 사후 관리까지 기대하긴 사실상 역부족.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한 상황입니다. 수년째 중앙부처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 승인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지역환경청에서도 그 부분 수용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그 예산도 사실은 기재부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 승인을 그쪽에서 올라가서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부도 지자체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전출입, 재산 등 수혜 대상자의 기초자료가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 조사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사업을 발굴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그 당해 연도 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5년간 사업이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경부는 지자체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인건비 지원 현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2년에는 또 그 인력적인 부족함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대상자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올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까지. 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바람이 소도시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주 도심 두 곳에서 재건축이 시행되는데 한 아파트는 규제를 피하면서 소형 아파트를 찾는 외지 투자자도 몰리면서 벌써 절반 가까이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택지 개발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된 충주 시내 남쪽. 40년 된 낡은 아파트에 재건축을 알리는 각종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충주 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과거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안전진단 없이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지만 각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지난달 조합 설립을 완료한 가운데 최근 있었던 시공사 입찰 공고 설명회에 일군 건설사 등 9곳이 다녀갔습니다. 조합 측은 2025년에서 2026년 입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입찰 마감을 하고요. 5월 6일 날 대연의 예정이고 5월 한 22일경 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충주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곧 공원으로 조성될 충주체육관 앞에 4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해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공원화되고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어서 재건축 요건에 충족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비규제 지역과 1억 미만의 소형 아파트를 찾는 외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680세대의 용산 주공의 경우 최근 몇 달 사이 300건 가까이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절반 이상이 외지인입니다. 실거래가도 1년 사이 1억 이상 올라 향후 사업성과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낮아 분담금이 많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렴한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재건축 아파트. 본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신생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공식 취항했습니다. 출범 5년 만이자 충북 거점 항공사로는 한성항공 이후 무려 12년 만입니다. 하늘은 날아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위기를 재정 지원 없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륙을 앞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의 최종 점검이 한창입니다. 180석 하나하나 흐트러진 곳은 없는지, 짐칸은 잘 여닫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처음 보는 신생항공사 기체에 오르는 승객들. 좌석 간격과 재질, 착석감은 일단 합격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었고 또 이게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신생항공사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이륙. 충북 거점 신생항공사 에어로케이가 청주 상공을 가르는 순간입니다. 운송면허 반려에 역대 최장기간의 운항증명 발급, 코로나 팬데믹까지 무려 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날개를 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3차례 청주와 제주를 오갈 예정입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취항한 건 과거 한성항공 운항 중단 이후 12년여 만입니다. 에어로케이는 6월 30일까지 취항 기념 기간으로 정하고 공시 운임의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승객을 끌어모을 계획. 그 이후엔 충북 도민과 충청권 대학생들에 한해서만 15% 할인 혜택을 적용합니다. 충북을 넘어 세종, 대전 등 충청권 관문공항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인데 정작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거점 항공사만 특별 지원할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은 걸로 전해집니다. 국제선 재개 전까진 뚜렷한 해법이 없어 코로나 속 적자 운항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지방 거점 항공사들, 특히나 신생 항공사들도 기존의 항공사들하고 같은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필요한 이런 대책을 좀 마련을 좀 해줬으면. 충청북도는 청주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재정 지원은 어려우니 청주시와 함께 홍보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생항공사이기 때문에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충청권과 경기도 수도권 남부 지역에 한 1,200만 명의 잠재 수요가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난 2018년 충북연구원은 에어로케이가 운항하면 이후 3년간 충북에 5,276억 원의 부가가치와 1,00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어로K가 버티지 못할 경우 충북의 기대 효과도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 지역 어린이집들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봄 소풍과 외부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동의해 견학과 체험 활동을 하더라도 최대 인원 30명을 넘기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뿐 아니라 특별활동 강사도 월 1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충북도 내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교직원 8명과 어린이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충북 소방공무원 체력 검정이 연기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체력 검정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규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됩니다. 충북의 채용 인원은 308명으로 필기시험 응시율은 90.2%를 기록했고 필기 합격자는 5개월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체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인근 대전시도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신도시가 조성되는 도안지구 땅을 산 뒤 되팔아 최대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준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말에서 지난해 사이 지구 지정이 된 대전 도안 2지구. 대전시와 5개 구청 합동조사 결과 공무원 12명이 도안 개발지구 지정 전 이들 지역에 땅이나 주택을 산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지구 지정 전 1년에서 5년 사이 부동산을 샀는데 5명은 지구 지정 직전 사들였고 불과 2달 만에 되판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은 3년여 만에 1억 1,4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대전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지정 전에 부동산을 사서 갖고 있는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개발지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부동산을 산 공무원은 모두 17명에 달했지만 대전시는 이들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모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구 지정 되기 전에 이전에 취득한 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부 직무 정보를 이용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조사 중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름을 빌려준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이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에 대해선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초 예정했던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투기가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알맹이 빠진 조사란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 수요가 많은 대전 역세권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이번 조사에선 빠졌습니다. 가족들의 그 동의서를 받아서 내부 조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 그런 판단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자체 조사에서 투기 사례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과 달리 정의당과 함께 공무원 부동산 투기 감시를 벌이고 있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안산지구에서만 차명거래, 토지 쪼개기,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수십 건 확인했다며 다음 주 발표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수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2배 앞서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청주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수출은 27억 1,5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하며 전국 평균 12%보다 높았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을 포함한 화공품이 반도체를 따돌리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7억 6,400만 달러로 23% 증가해 충북의 무역 수지는 19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00명 늘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88만 5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00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실업자는 2만 5천 명으로 4천 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충북 장애인 볼링의 이근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근혜 선수는 어제까지 사흘 동안 열린 장애인 볼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4경기 총점 4,893점으로 17명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올해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북에서는 모두 9명이 출전했지만 이근혜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습니다. 괴산군의 코로나19 대응 신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88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 대응 신뢰도가 78.3%로 충북 평균 66.7%, 전국 평균 70.3%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또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 씻기 실천율이 96.2%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평 송산지구의 마지막 민간 아파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송산지구 칸타빌 아파트는 오늘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지상 25층, 지하 2층 5개 동, 전 세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330가구를 분양합니다. 송산지구 칸타빌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되며 미루나무 숲과 생활체육관 등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제천 서울병원 그리고 명지병원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앞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